오늘 강의하려고 하는 주제는 사소한 것. 여러분들은 삶이 뭔가 어떤 거창한 걸로 돌아가는 줄 조금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항상 외면하고 저기 어디 이상이나 어떤 좀 높은 곳이나 뭔가 좀 대단한 것, 뭔가 어떤 좋은 어떤 상태, 이렇게 수직적으로 위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사는 습성이 너무나 많이 배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일어나게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순간순간 자신과 인연된 것들을 얼마나 거기에 정성스럽게 존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높고 대단하고 이상적인 어떤 것에 도달하게 합니다. 근데 요 근래에도 그렇고 항상 보면 여러분들은 자기의 욕심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물론 욕망도 잘못된 것 아니고요. 두려움, 불안도 잘못된 거 아니고요. 욕심이든 욕망이든 두려움이든 불안이든 그것 안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의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불안이 많은 사람이나 긴장이 많은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자신의 할 바를 잘 하는 사람은 크게 불안, 두려움, 긴장 등이 별로 없습니다. 아주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우리 생명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신을 좀 더 잘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하는 게 지나쳐서 지키려고 하는 그 강한 집착이 두려움과 불안을 만들기 때문에 두려움, 불안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자신과 인연된 것들을 좀 더 정성스럽게 대하면 내 삶이 정성스러워지는 게 진실이에요. 방금 물론 우리 이제 원하님을 공부 소재로 한번 삼아 보려고 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차이기 때문에 매달려 있는 실을 우라먹으라는 것은 아닌 거 알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이 차를 좀 더 맛있고 건강하게 우라먹기 위해서 자신이 지금 이것을 하는 행위에 정성을 들인다면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다른 운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여신님한테 사진을 하나 좀 찍어달라 이렇게 이제 해서 자기한테 사소하지만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이 삶을 가치롭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성을 키워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별로 사소하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진우님한테도 뭔가를 이렇게 했어, 촉을. 예를 들면은 진우님 오늘 우리 같이 밥 먹을까요? 했는데 그때의 진우님은 진우님의 어떤 익숙한 형식의 틀을 보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그 순간 우리는 누구나가 엄청나게 그걸 분석하고 캐치하는 데에 빠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석하고 캐치하는 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자세, 마음씀,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거예요. 그 사소한 것에서. 근데 그 사소한 것에서 나오는 이 사람 안에의 의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자세나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벌써 저 사람 아웃시켜버려요. 뭔가 지금 교감하기에 안 좋다 이 말이야. 근데 물론 좋으면 그 좋은 것을 또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자기 거에 땡겨오려고 하는 또 집착도 강하게 있지만 밀어내는 그 집착도 집착이에요. 밀어내는 집착도 강하게 일어나요. 그렇다 그러면은 사소한 거예요. 밥 먹으러를 같이 가고 산책을 같이 가고 뭐 하다가 또 어떤 사진을 찍는 기회가 된다든지 뭘 한다든지 모든 것 하는 것 안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거기에서 그 사람의 가치를 봅니다. 근데 그 사람의 가치가 뭔가 지금 나하고의 교감하는 데에 있어서 정성 들여주는 느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가치롭게 대해주지 않아요.
왜? 그 사람이 나를 지금 가치롭지 않게 정성 들이지 않는데 그 사람한테 뭔가 가치로움과 정성을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이상에는 가 있으면서 지금 여기서 하는 형태에 대해서 이 대단한 어떤 그런 이상에 닿도록 자기 할 바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체크를 하지 않고 대단한 이상 안에서 자신의 뭔가 이렇게 존중이나 가치로움이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는 걸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썽을 내고 화를 내면서 하늘을 원망하고 자기 처지를 마치 엄청나게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마치 이게 안 되는 것처럼 굉장히 왜곡된 의식을 자리 잡게 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게 남의 일이라고 하기 참 할 수 없어요. 남의 일 아니에요. 다 사람들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태예요. 그러면 우리 아노님 같은 경우도 이제 질문을 해보면 주변에서 지금 뭔가 트러블이나 불편함이나 좀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자글자글 일어나요. 그죠? 그 자글자글 일들이 일어나는 데에 있어서 내가 한몫하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본인이 순간순간 행동한, 대처한 외부의 것과 만날 때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우리 아노님의 지금 삶을 그대로 만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한 것에서 100% 자기 원하는 걸 충족해 가고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100% 충족해 가고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나는 내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강은 어떤 것 같아?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선택했으니까 나는 충족했다. 무의식적으로 선택해서 그럴까? 지금 이러한 일이 왜 일어날까? 억울할 수도 있어요. 상대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입장과 자기의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것 조금 안 됐다고 뭐가 그렇게 대수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은 일이고 이 일에다가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상황이 있었던가를 갖다 붙이는 것은 그건 굉장한 또 오류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거 됐냐 안 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아노가 단식을 할 때 자기의 상태가 있지. 그러니까 엄마의 어떤 상태가 안 되는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걸 날 오해한다. 그래서 좀 화가 나고 짜증난다 했었지. 근데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했는데 본인이 그동안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일어난 걸로 그것을 못 잡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맡은 것이 아무리 사소하다 하더라도 매일 하는 일이야. 수타하는 일이야. 그러한 것들에 지금 자신을 노출시킨단 말이야. 그 노출시켰었을 때에 무엇을 일으키냐는 거야, 본인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과 자꾸 접촉하기 싫어해. 그러면 자꾸 아웃시켜버려. 그럼 자꾸 아웃시키면은 이제 거기서 자기는 그런다고 소외감 느낀다. 왜 나를 원화처럼 안 대하냐? 왜 나를 금강처럼 안 대하냐? 왜 나를 안호처럼 안 대하냐? 우리 공유도 이제 그러한 비교하면서 왜 저 사람처럼 나를 안 대하냐? 이걸로 이제 가슴에서 자꾸 삐지는 에너지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냥 한마디 질문하는 거야. 너 그 사람처럼 해? 간단한 거야. 우리 그 해명님도 옛날부터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왜 공평하게, 왜 똑같이 안 대하냐?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다.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 자기의식에, 자기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는 똑바로 그 사람이 지금 공평하게 대하는데 자기가 공평하게 못 보면서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해명님과 우리 아노님은 분명히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우리 아노는 아노의 어떤 그런 모양을 하는 것이 있고 해명님은 해명님의 모양을 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은 다르게 대하는 게 이게 진실이고 정상이잖아.
근데 왜 안호처럼 안 대해주냐. 이 논리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논리인데 말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마치 그게 진실인 것처럼 막 억울해하면서 나를 왜 소외시키냐 하는 이런 언어들을 쓰면서 너무 불합리한 얘기를 쏟아내는 거야. 물론 우리 여신님의 얼마 전 사례가 기억이 제일 잘 나서 그걸 사용하는 거야. 여신님만 이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모두가 지켜보면 무엇인가 자기가 어떤 것과 인연이 될 때 그것을 정성스럽게 잡아주지를 않아. 이번에도 커피를 주문해 줬어. 아주 좋은 마음이야. 커피를 주문해서 아주 좋은 마음인데 우리 커피는 네모 모양인데 세모 모양을 주문한 거야. 그러면은 받는 사람도 이게 확 다운돼 버리고 그것을 주는 본인도 또 이걸 반품해서 들어가서 반품되는지 알아보고 스스로 자기 삶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무엇인가에 정성 들이지 않는 마음이야. 나름대로는 그걸 알아본다고 해서 그렇지. 아주 좋아. 맞아.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야. 제 나름대로는. 우리 방금 원하님도 원하님 나름대로는 한 거야. 그렇지만 결과가 뭔가를 놓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하는 그 고통은 그대로 본인이 감당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돌리는 프레임은 나를 신뢰할 수 없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문제시할 수 있는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외부에서는 잘못됐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이 충전기처럼. 근데 이제 속에서 썩나하는 거야. 억울해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덤은 나를 신뢰할 수 없다 하는 프레임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면서 형성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떤 관계에서 탁 뭔가 일어나면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문제나? 근데 이러한 프레임이 형성되는 거에 이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 좀 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신이 처음 시켜본다고 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원하님도 주문해 본 적이 있고 나도 주문해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러면 좀 더 그렇게 시켜본 사람한테 조금 더 묻거나 그렇게 했다면은 또 어땠을까? 근데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주방도 이제 공동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 묻지 않아. 생판 요리라고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묻지를 않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고생을 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맥을 잡아요. 지금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자존감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가에 대한 지금 그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은 그런 어떤 정성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성 들여주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 좀 더 잘 나오게 하려고 여기서도 찍고 저기로도 갔다가 이렇게 찍어야 더 잘 나오나? 이렇게 그 사진 하나를 별거 아니지만 잘 찍어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성이 그냥 찍어주는 것만 해도 정성일 수는 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나한테 온 기회를 스스로 박탈시키는 그게 나다 이 말이야. 여러분들의 삶에서. 금강님도 옛날에 많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어디에 이렇게 취직을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금강을 많이 좋아해. 근데 이제 일적인 것에서는 좀 서툴거나 좀 뭔가 이렇게 원하는 방향이 잘 안 됐으면 잘 안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생각, 들은 말들이나 스스로 일으킨 생각을 크게 이렇게 입을 벌려놔놓고 자기가 거기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야. 상대가 얘기를 한둘 했다면 자기가 그 얘기하기 이전에 상대가 뭔가 얘기를 한둘 이렇게 했다면 한둘 하기 이전에도 이 사람 의식에는 이렇게 이 외부를 해석하는 작동하는 구조가 있고 상대가 얘기를 한둘 하면 이것 플러스 내 이 형성되어 있는
이 세계가 더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이거에 짓눌려서 아이고 일하러 가는 거 못 가겠네, 두렵네, 이렇게 해서 발 뺀 적이 많단 말이야. 그지? 대부분은 이거야. 진실은 스스로 만든, 스스로를 이렇게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있는 이 생각들. 근데 이러한 생각들의 구조가 종류가 둘이에요. 내가 진짜 이렇게 내 생각처럼 못해서 외부와 진짜 그런 트러블을 일으켰는가를 질문해 보면 그건 많이 없어, 외부에서는. 근데 자기에서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집착이 일어나러 가는 그 많은 무서움을 만들어냈던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이렇게 많은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인연되는 것들을 잘 못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역시 나는 그래, 이렇게 이제 낙인 찍듯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부에서 막 얘기하는데도 자기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이렇게 오는 것을 못 보는 거야. 다 저것들 문제라고 해버리는 거야. 다양한 사람들의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존감이란 말이에요.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지금 내가 여기서 정성 들여야 하는 것을 제대로 정성을 못 들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핀트가 어긋나기 때문에 자신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왜 신뢰하기가 어렵냐면 제대로 지금 맞춰내지를 못하는 거야. 오는 것하고 잘 맞춰내야 되는데 오는 것과 맞춰내지를 못하는 거야. 우리 아노님은 뭐만 하면은 뭐라고 말해? 지는 안 하면서 나를 지금 이렇게 시켜 먹으려고, 지가 할 일인데 나한테 떠넘긴다라든가 막 이런 자기만의 그런 의식 안에서 못 잡아주는 거야. 못 잡아주면은 그 상대는 말을 하나하나 다 느끼거든. 정성을 안 들여주는 거야. 오는 거에 잘 정성을. 그러면은 거기에서 굉장히 두터운 동료의, 그리고 또 개인 대 개인의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삶이 따뜻해진다고, 좀 어지간히 실수해도 좀 품어주고, 또 좀 자기 할 일이 아는데에도 해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이게 우리는 참 삶을 많이 이렇게 행복하고 살만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게끔 하는 사랑이야. 감성이고. 근데 사랑과 감성의 교감을 못하는 사람, 우리 안우는 사랑과 감성의 교감을 충분히 많이 하고 산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안우님의 이 삶을 끊임없이 부족감, 못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이상한 변형된 의식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자기 스스로 지금 사랑하면서 감성적인, 서로 이해하고 좀 더 이렇게 해주려는 마음, 배려하려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세상과 옆에 있는 사람과 자신과 교감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족감을 느낄 수가 없어. 이 삶이 불안하다, 두렵다 느낄 수가 없어. 그렇다 그러면은 안우한테 올 한 해 25년 낸 미션이 좀 더 사랑하고 내 안에 이런 좀 열림의, 감성의 에너지 통로들을 좀 많이 열어서 진짜 새로운 너 안에의 통로를 열어보자 라고 이렇게 미션을 냈단 말이야. 진짜 우리 안우를 힘들게 하는 건 안우가 좀 더 많이 캐내지 못한 사랑,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좀 감성을 쓰지 못한 거에 대한 지금 이 교감 단절이야. 사실은 교감 단절. 그 교감 단절은 누가 시켰어? 본인 스스로가 시킨 거야. 교감이 단절되다 보니까 아무리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줘도 내가 뺏으니까 줄 거겠지, 이상한 단절이 일어나고, 안호가 좀 주더라도 그 상대와 교감하면서 주는 게 아니라 안호식에서 빠져가지고 주니까 이 효과가 또 충분히 일어나지를 못하게끔 하는 너가 있는 거야. 그래 놓고는 또 뭐라 그래? 아니 사람이 이렇게 해줬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또 외부를 탓하고 하니 어떻게 이 교감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좀 더 지금 자신과 예를 들면 자신을 지금 항상 여러분들은 팔고 있는 것과 같아요. 잘 팔아야 내 가치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순간순간. 자, 우리 안호님 요가 한번 좀 지도해 줄래요? 원하님이 한단 말이야. 자기를 팔 수 있는 기회야. 그래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렇게 안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원하님이 안호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뭔가 현찮아. 정성을 들여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 이제 이 사람을 자꾸 배제시키는 걸로 가버린다고. 우리 원하님은 아직 그 정도 이렇게 느끼는 센스가 없다 보니까 저 사람 한 번 시키면 계속 시켜야 된다는 자기 안에 안정감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어. 어떤 마음으로 하나요? 저 사람이 충분히 지금 내가 이렇게 했는 거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해주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인연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바꿔야 될 때쯤에 이제 어렵사리 얘기하거나 아니면 상대가 이제 좀 못한다고 하는 상대한테 맡기는 타입.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너무 평범해서 여러분들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한테 정성 들이지 않는 사람은 다 아웃시켜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한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정성 들일 필요가 없어. 아니 자기가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 자기한테 그렇게 뭔가 정성 들여주지 않는 사람한테 정성을 들여 놔놓고 손해봤네 억울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건 스스로 만든 결과지 그 사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교류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더라마는 여러분들도 작은 사소한 것에 남친이 있다면 작은 사소한 걸 캐치해서 그지? 거기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뭔가 이렇게 접근해주는 그런 느낌을 알게 되잖아. 근데 그런 느낌이 부족한 거야. 그러면 속에서 간 봐 안 봐? 보죠. 보지. 그러니까 그걸 본 걸로 해가지고 저 인간 언제 내가 안 해서 저거 잘라낼까? 계속 여러분들은 간 보면서 한다고. 안 그래 안호도?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떠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한테 한번 질문을 해봐. 조금 해놓고 안 해준다 싶으면 다 잘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 교감이 단절되어 있는 거야. 교감이라는 건 뭐야? 요만큼 한 것에서 또 이게 더 커지도록 또 조금 더 정성 들이고 조금 더 정성 들이고 하는 것이 교감인데 한 번 해놓고 한 번 안 오나? 아니 세상에 그런 물건 사듯이 하는 그게 어딨어. 그러면은 물건 사듯이 내가 한 번 주고 한 번 안 오면 안 가면 그만이고 뭐가 문제야? 그러면 자기가 몰라본 자기 죄지. 오지도 않을 사람한테 준 사람 볼 줄 모르는 자기 죄지.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다 그래요. 이완님이 처음 와가지고는 멀리서 이렇게 단시간에 이 공부를 함축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센터도 언제든지 와서 적극 활용하고 다 내주는데도 자기 멋대로인 거야. 자기 멋대로니까 이제는 나중에 나도 탁 발 빼버리는 거야. 왜? 발을 안 빼고 계속 그렇게 담갔다가는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해봤자 끊임없는 이 내 에너지에 고갈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부님 내일 오겠습니다.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서운하겠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나한테 정성을 안 들이지? 왜 나를 저렇게 대하지? 금강한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안 대하던데. 둘과의 관계에서의 형성되어 있는 게 다른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이완이하고 처음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 또 있었고 지금은 또 달라. 왜냐하면 지금은 또 이완이가 잘 잡아주는 게 좀 노력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맞춰주려고 하고 나를 맞추려는 게 아니라 물론 자기 공부로 들어오는 거지만 좀 그 공부에 호응해 주려고 따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느껴지니까 또 지금 느낌 또 달라. 지금 이 말은 처음의 관계가 있고 그 다음의 관계가 있고 지금의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남친을 만나면 그렇게 해, 그지? 처음에 좋을 때 서로 상호 일어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조금 가니까는 조금 시들하네? 그럼 이 시들한 걸로 저거 만날까 안 만날까 고민해야 돼. 이게 정상이야. 그랬는데 정성을 계속 보니 덜 들여져. 그러면 아웃.
현명한 대처. 근데 다시 또 뭔가 야가 또 좋은 어떤 것을 또 막 하는 거야. 그러면 또 하는 걸로 또 좋은 만남. 이게 정상인 거야. 이게 정상. 근데 비정상은 이 상대가 개차반 같이 하는데도 지식에 집착을 하고 지식의 어떤 상상에 자기 식의 어떤 상상으로 그 사람을 보면서 극요료를 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걸로 보고 엉망진창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자기 에너지체만. 여러분들이 이 사소한 것 안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는가도 잘 봐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소하게 움직이는 그 형태에 여러분들 순간순간의 가치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신님이 이제 사진을 막 정성스럽게 찍어주는 거야. 우리는 온갖 똥폼을 다 잡았어. 사진 나온 것은 막 역광에다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님 그때 생신 때 식사 자리 그 단 한 번 있는 그 사진이 쓸모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면은 좋은 에너지가 나갈 수가 없어요. 본인은 억울하겠지. 나는 신경 써서 찍어줬는데 할 수도 있지. 근데 찍는 사람만 볼 수 있잖아. 지금 이 화면을. 근데 결과가 그렇다는 건 내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외쳐봤자 외칠 게 없어. 왜 외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내 입장에서는요. 좋은 어떤 자기의 그 선택으로 정성을 들여서 했다면 그 결과로 주겠지. 그 상대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요. 말할 게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거는 지금 예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좋은 에너지를 주지를 못해. 상대들이. 그러면은 좋은 에너지를 주지 못한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에너지체에 스며들어 버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딱 보면 여러분들도 다 예민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딱 보면 리딩하는 굉장한 센스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만의 뭔가 이 많은 엉망진창인 오류들로 해서 이상한 해석을 해내기 때문에 스스로 감지하고 리딩하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왜? 거기다가 너무도 빠른 해석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촉이 다 예민해요. 이 리딩하는 이 센스가. 그러면은 그런 리딩하는 센스로 저 사람 내가 좀 정성 들일만 한지 그러면 저 사람은 내가 드린 정성에 내가 5, 6을 줬다면 저 사람은 그래도 둘셋은 줄 정성이 채가 있구나 하고 교류하는 거야. 그게 사람 보는 눈이라고 하고 그렇게 진실을 보는 눈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봐야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한 예민한 센서가 잘 작동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관리자의 입장이라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뭔가 자기가 관리자의 입장이라면 뭐 어떤 사람이 내가 뭐 5, 6 줬다고 뭐 서너 주는 걸 기대하거나 그걸로 교류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관계, 기본적인 관계.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경중이 나눠져야 돼요. 경, 중. 모든 것에서는 경중도가 잘 여러분들 안에 선명한 그 길잡이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티칭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요. 우리가 이 삶의 힘은 돈이야. 돈이 없으면 먹는 것도 못 먹고 이런 수행하는 것도 어렵고 돈에 집착하라는 게 아니라 돈이 이 현실을 돌리는 힘이고 에너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적인 우리 의식의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이 삶을 사는 외적인 힘은 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딱 경중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나가야 하는 돈에 대해서는 선택을 하면 안 돼. 꼭 나가야 되는 돈에 대해서는 선택 없이 무조건 비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면 좋고 안 하면 찝찝한 조금 더 비중을 많이 도는 게 있어요. 하면 좋고 안 하면 좀 찝찝하는 것은 해주는 센스. 왜? 안 하면 내가 찝찝하니 불편해서 그걸로 자꾸 이렇게 좀 엮이게 돼버려. 내 안에 부담스러움이. 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조금 뭐 그럴진 모르겠지만 이제 뭐 우리 그 무드라님이 병원을 이렇게 이제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의 정해진 계획이 있어요. 병원의 계획이. 그래서
검진을 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서는 안 좋다는 어떤 정보가 있는 거예요. 좀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 참 그렇다고 안 해버리면 또 이거 검사 안 했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그 찝찝함이 계속 나를 더 구속하는 게 생겨버려요. 근데 그걸 털어버릴 수 있다면이야 당연히 뭐 어떻게 해서 자기 선택의 모든 것은 이 삶이 주어지는데, 근데 하고 나니까 뭔가 쏙 내려지는 또 다른 깊은 안정감이 있는 거야. 그것은 큰 흐름 안에 안 하면 찝찝한 그것을 가지고 해주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금강의 결혼식에 가면 좋고 안 가자니 조금 찝찝해.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조금 뭔가 형성되어 있는 게 있어. 근데 우리 안호처럼 아예 형성된 게 좀 아이고 싫어 배제시키면 안 가도 되겠지. 물론 조금 고민이 덜 되겠지. 근데 경중도가 있죠, 그죠? 그런 데는 가주는 게 조금 더 자신을 위해서 하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는 해주면 좋지만 안 해줘도 좋은 거. 이렇게 가계부에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중도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야 하듯이 마음을 쓰는 데에도 그런 경중도가 있어야 돼. 이 경중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삶을 스스로가 또 아웃사이드 만들어버려. 마음은 감사하다고 하는데 감사한 표현 행동은 안 하는 거야. 그 중한 데에.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한테 주어질 것도 없어져 버리게 돼. 센터가 감사하다고는 하면서 함부로 막 사용을 해. 안 보이는 줄 알지 여러분들은. 다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센터를 되게 아껴주면서 정성을 들여주는지. 그런 사람은 자기 삶에도 분명히 그 영향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 허투루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삶에서 뭔가 부족감이 들거나 외부에서 오는 어떤 자극들을 생각을 해봐. 그 자극은 스스로 만든 거야. 좋은 자극도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일어나는 거고, 안 좋은 자극을 많이 느낀다, 많이 일어난다 하는 사람은 스스로 그걸 만들어 일으키는 거야. 근데 자기가 만들어 일으킨다는 걸 또 모르는 거야. 완전 난공불락이야, 난공불락. 이 사소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교류를 해보면 무엇인가 많은 것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정성 들여주는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굉장한 어떤 깊은 신뢰감이 있어. 근데 아무리 10년, 20년을 교류했는데도 이 정성을 안 들여주는 거야. 그런 사람은 교류할수록 스트레스야. 왜? 끊임없이 말해야 되거든.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본인도 자꾸 그럴 때마다 썩나게 되고 상대는 더 썩나. 아까 원화가 얘기했듯이 모르면 몰라서 그런다라고 한켠에서 좀 여지를 가지고 보는 게 있는데, 이 그 압이 차서 나오는 걸 모르는 거야. 맨날 자기만 억울한 거야. 스스로 만들어준 거야, 상대한테. 그 압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뭔가 압이 차서 막 왔으면 자기와 형성된 그 기류야, 기류. 그러면 그것을 이제 내가 이 사람의 그 기류보다 더 따뜻하고 사랑하고 더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어떤 그 기류로 싹 터치해주면 이 사람은 또 내 그거에 녹아서 또 더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있고. 우리 안우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그런 기류네? 나는 더 큰 기류로 뒤집어 엎을 테다. 계속 그렇게 적대시하고 막 싸우려고 무장하고 있는 그 의식이 계속 그걸 일으키는 거야. 근데 좀 더 내가 이렇게 교감하고 뭔가 좀 더 따뜻한 마음을 내려고 하고, 그지? 그렇게 했었을 때의 부작용은 많지 않아. 다시 한번 좀 더 참 강조를 하고 싶어요. 나한테 무엇인가 왔었을 때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에서 나를 보여주는 거야. 나를 파는 거야. 근데 자기가 잘 안 팔아. 누가 그렇게 해? 스스로 그렇게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이 사소한 거. 그래서 여기서 공부에 사소한 게 다다. 사소한 게 다야. 그 사소한 거. 일상.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에서의
나야. 그 사소한 게. 그 사소한 것에 그래서 원장님 계속 뭐라고 말해? 사소한 것이 다다. 그것에 얼마나 자기가 꾸준히 정성을 들이느냐가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간 이것이 자신의 삶을 진짜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지. 더 멋진 어떤 나가 뭔지는 모르겠어. 더 뭔가 멋진, 더 뭔가 좋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 더 어떤 좋은 집 아무 상관없어요. 아까 시작 전에 원아님도 잠깐 얘기를 했듯이 본인이 이만큼짜리의 물건을 가지면 바로 그걸로 외부를 자기도 모르게 비교가 나가더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본인의 의식 안에 저런 사랑과 그리고 어떤 그런 감성에 교감하는 그걸로 중심이 잡혀 있지 않으면 너무 쉽게 자기가 어떤 에너지를 내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 에너지를 낸 것이 그런 에너지와 조각에 해서 항시 뭔가를 일어나게 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도 자기 스스로의 선택 안에 있고 상대가 열려서 크게 다가오는데 그걸 닫게 만드는 것도 스스로의 100% 선택이야.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아, 내가 지금 상대에게 얼마나 정성스러운 마음을 내어줬는가. 그럼 정성이 돌아올 거고 정성을 주지 않았어. 그러면 상대는 뭘 주겠어? 분노하고 썩나고 시비 거는 에너지를 주겠지. 그러면 또 여기서 이 공부하는 사람은 아, 내가 이런 에너지를 내서 이런 인연이 왔구나 하면 되는데 또 잘 속이죠. 난 웃으면서 얘기했거든요. 나는 그래도 애써서 했거든요. 잘 속이는 말이 있어요. 얼마나 이 업식이 교묘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교묘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폐쇄적이야. 우리 이완님이 어떤 성향인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조금은 개인주의 성향이고 개인주의 성향에서 조금 더 이렇게 폐쇄적인 그런 좀 성향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다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이완님이 폐쇄적인 성향은 뭐 어떤 건가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또 해결 방법까지 알려줘요. 자기를 의심하라. 좀 외부를 향해 열어라. 좀 새로움으로 도전하라. 그랬죠? 이 센터에서 해주는 얘기가 아주 잘 나오더라고. 아는 거랑 행동하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안호님이 자기는 센터에 뭐 잘 나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마다 개근한다고 성적 좋은 거 아닙니다. 그죠? 자기가 그 안에서 국어든 사회든 수학이든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자기 성적을 올리겠다라고 탁 마음을 내서 붙잡고 가야 돼. 국영수 잘해도 다른 것을 등한시하면 이게 점수 또 다 까먹어서 어느 정도 아우르면서 가야 되고 그게 진실이야. 근데 맨날 학교만 가가지고 365일 개근상 했다고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 스스로한테 내가 이 삶에 좀 더 뭔가 어떤 안정감이나 조금 그런 사랑받는 느낌, 조금 더 뭔가 감성이 풍성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내가 나한테 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는가. 우리 안호 같은 경우는 몸 하나를 풀라 이러면 그 몸을 푸는 데에 있어서 많이 이렇게 좀 진지하게 대해주는 게 있어. 글 하나를 써도 진지하게 대해주는 게 있고 그건 이제 안호가 마음 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도 마음 내면 딱 이 센터와 같은 분위기가 될 거야.
그 호불만 조금 내려서 너가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센터에 그렇게 정성 들이고 마음 내듯이 너 할 줄 알잖아. 못하는 게 아니야. 없는 게 아니야.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을 그렇게 내어서 너의 장을 확장시키면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그걸 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좁은 의식에서는 여기서는 되고 저기서는 안 되고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그 사람은 엄청나게 센터가 아닌 곳에서는 괴로워. 우리 이완님도 센터는 뭔가 믿고 신뢰할 만한 곳이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하도록 정성을 들여준 거야. 근데 누가 나한테 정성을 들여줘서 본인이 거기에 보답하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주체자로서 자기를 크게 성장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서 그 내가 있는 환경을 그렇게 조성하는 것도 능력이야. 큰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자기를 좀 더 큰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게 큰 계획을 설정해서 이제 해야지. 누구를 위해서 해요, 이완님? 저를 나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했는 거에 대해서 억울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했는 걸로 좀 더 미숙한 거 잘 보완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영감이 막 떠올라. 그러면 또 그 영감 따라서 한번 또 해보고 이러면서 자기 삶을 얼마든지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고 맘대로 자기 손에 다 달린 거야. 그렇게 했는데도 진짜 아닌 사람은 또 골라내고 안 맞을 수 있어. 물과 기름처럼 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기름이 아무리 훌륭한 것이어도 안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조금 골라내는 또 그 지혜가 있어야 돼. 근데 골라내는 지혜도 지가 없어 놔놓고 계속 그걸 말려들게 한 자기가 선택을 해놓고 상대를 원망하거나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 사람은 또 잠시 보류시키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 아니야. 잠시 보류시키면 내가 변하면 내가 변한 거에 맞는 또 잘 버무릴 수 있는 때가 온다고. 그래서 우리 금강님의 어떤 성향이 아무리 경험을 해봐도 조금 나랑 덜 맞아. 그러면 그 조금 덜 맞는 것은 보류시키고 금강이라는 사람과 다른 또 많은 걸 누릴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은 안 그러죠? 참 좁게 선택해서 자기의 좁은 세계를 구축하면서 자꾸 살다 보니 좁아져서 다른 사람 하나 품을 자리가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삶은 그래도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내 할 바.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내 할 바. 요즘 우리 이완님이 자신의 좀 할 바로 이렇게 나와주니까 며칠 안 됐는데도 또 많은 자신을 성찰하고 비춤을 한 또 되게 깊어진 게 또 있고 그래서 누구한테나 지금 이게 다 내 모습은 아니야. 바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사소한 것들에 내가 진짜 외부와 어떻게 이걸 잘 맞춰내려고 정성을 들이고 교감을 하는가를 보고 덜 교감돼서 덜 된 거면 또 지금 여기가 있어. 또 지금 여기서 하면 돼.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내가 못했지 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할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하면 돼. 또 얼마나 놀라워. 또 이것도 끊임없는 지금 오늘 여기라는 또 기회를 부여받잖아. 놀라운 세계야 이 세계가.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자신을 한탄하거나 비난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필요 없어. 그냥 조금 경험한 걸로 아쉬웠군 하면서 또 나아갈 방향으로 나가고 하면 그만이지. 사소한 것을 조금 더 나한테 오는 거 잘 잡아주라는 헌신명상의 법칙과도 같아요. 오는 거 잘 잡아주라고. 네.